안녕하세요. 온통부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죠. 10번, 20번 귀로 듣는 것보다 내가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 훨씬 깊게 각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죠. 그리고 경험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파보지 않고서도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예방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 참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꼬리뼈 골절이 되어서 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직접 이 꼬리뼈 골절을 겪고 나니까 이 꼬리뼈 골절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꼬리뼈 골절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닥칠 수도 있는 그 꼬리뼈 골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다면 대응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액땜한다 그런 말 있죠. 크게 고생할 것을 미리 작은 것으로 그것을 대신 겪고 지나간다 이런 말을 쓸 텐데요. 그래서 연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액땜했다 생각하고 이제 올해는 더 잘 살아가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제가 설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 1월 28일부터가 설 연휴였었죠. 그랬는데 제가 1월 17일 금요일 밤에 이제 크게 다쳤어요. 미끄러지면서 와당 이제 넘어졌는데, 근데 넘어지는 순간에 와, 이건 큰 사고구나 알겠더라고요. 와, 아파도 이렇게 심하게 아플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프면서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예 그냥 거의 기절하듯이 이렇게 쓰러져서 10분 동안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10분 동안 바닥에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10분 후에 어거지로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18일 날 이제 토요일이 되었는데, 18일 날 그냥 제가 정말 아픈 거 잘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억지로 참고 나와서 진료한답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앉지도 못하겠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그냥 무슨 열쇠로 딱 잠궈 놓은 것처럼 이렇게 몇 걸음 걷다 보면 걸으면 아예 안 걸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꼬리뼈가 이제 골절이 되고 변형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허리 척추뼈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엉덩이에 있는 이걸 천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골 밑에 여기 조그맣게 붙어있는 이 꼬리뼈인데 이 천골에서 이 꼬리뼈로 연결되는 이 부위께가 이제 골절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아래 부위는 탈구가 생긴 거예요. 탈구라는 것은 인대랑 이런 데가 늘어나면서 얘가 변형이 되어서 그냥 딱 C자 커브를 그리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니은자처럼 딱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절과 탈구가 동시에 발생한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꼬리뼈 골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골절이 생기면 여기는 깁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안정을 취하고 이게 시간이 경과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동안 아픈 것은 소염 진통제로 해결을 하고 이제 뼈가 붓기만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저에게 한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입원 치료라는 것이 특별한 수술이라든 이런 치료라면 입원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안정만을 취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입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근적외선이었어요. 근적외선이 화상으로 잘 나지 않을 때 아니면 골절이 있을 때 혈액순환 잘 되게 해서 어떤 염증을 빨리 가라앉게 하고 그리고 이제 뼈 그 생성이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근적외선을 떠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 근적외선 조사기를 가져오게 해서 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근적외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계속 누워서 뭐 24시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24일 날 그 토요일 저녁 24일이 아니라 18일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20일 월요일 날 돼서 이제 또 어거지로 어떻게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진료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전만 진료를 하고, 뭐 진료라는 게 그냥 앉지를 못하니까 그냥 서서만 계속 이렇게 좀 살살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21일 날 화요일 날은 그냥 완전히 집에서 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수요일부터죠. 딱 5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부터는 제가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료를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꼬리뼈가 골절이 되고 탈구가 생겼는데 5일 만에 이제 정상 진료를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계속 진료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시작되는 그 27일 날도 저는 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광고를 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7일 날도 또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8, 29, 30 설 연휴 3일 동안은 이제 완전히 휴식을 취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가 되는 2월 1일 딱 2주 되는 날이거든요.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이제 탈구 때문에 이 꼬리뼈가 니은자로 딱 이렇게 꺾였던 그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골절되었던 것도 거의 붓고, 저 스스로는 통증 레벨은 거의 95% 정도 회복된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다치고 나서 저는 5일째부터 막 진료를 했는데, 그 진료를 하지 않고 만약 그 주간에도 그냥 꾸준히 완전 휴식을 취하면서 쉬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거의 회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는 바람에 2주 걸렸는데 어쨌든 2주 만에 전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방사선과에도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께도 이제 여쭤보니 되게 꼬리뼈 골절이 오면 최소 4주에서 12주 정도 걸쳐야 이게 회복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에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꼬리뼈 골절이 정말 많이 아프고 이게 이제 일어나고 나면 빨리 회복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골절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깁스를 하거나 안정을 취하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안정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들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 골절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것은 골절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골절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골절이 되면서 이제 작은 모세혈관들이 출혈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얘네들이 완전 긴장을 하는 거죠. 어디는 줄어들면서 긴장, 어디는 늘어나면서 긴장,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대가 탁 쪼그라들면서 한쪽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제 꼬리뼈가 이렇게 니은자를 휜 거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신경 과민 현상이 생겨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쳤을 때 이제 신경이 크게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을 팍 느끼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아픈데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아픈 상태로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골절을 더 이렇게 크게 키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게 신경이 너무 과민해져서 통증을 세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경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인대나 근육에 그 긴장이 오고 또는 이제 늘어나는 상태가 오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신경이 과민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골절이라는 것은 이 골유합이 일어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뼈가 붙을 때까지 3주, 4주 또는 8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뼈가 붙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아프게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가 붙는 데는 시간이 일정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 내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뼈가 부러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부종 문제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너무 긴장된 것 그것을 해결해 주면 되고 신경 과민을 해결해 주면 통증이 해결된다.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골절 중에서도 이 꼬리뼈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동반될 수 있는, 수반될 수 있는 문제가 배변 문제예요. 앉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이 배변 작용을 할 때 이 꼬리뼈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변비가 생기면 정말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직접 치료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골절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근적외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적외선기가 이제 조사기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벨트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매트를 깐 상태에서 이제 조사기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기를 갖다가 처음에는 그냥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쪼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뼈 모양을 한 번만 볼게요.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쪽 청골 부위에 이제 조사가 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고도 이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꼬리뼈는 이 청골 아래쪽에 있는데 이 밑에 쪽에서 치료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사기를 이렇게 조이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또 훨씬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험으로밖에 사실 알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꼬리뼈는 그 아래로 쑥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음부를 치료한다라는 생각으로 조사기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좋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경험적으로 이제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나와서, 이 꼬리뼈 골절이 됐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든 자세가 오래 앉아있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눕는 것, 이게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동작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밑에 쪽에서 조이니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제가 한의원에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근적외선 의자거든요. 이 의자에 앉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진료를 할 때 원래 있던 의자를 빼고 이 의자를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을 때 분명히 힘들게 이렇게 앉았는데 앉았다 일어나는데 번쩍 일어나지는 거예요. 와, 이게 빠르게 효과를 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기를 쬐고 그 다음에 의자를 제가 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정단 자세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돌아다닐 때에는 근적외선을 또 이제 조사기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가 벨트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벨트를 평소에 배가 아프신 분들은 배에다 할 수도 있고 허리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꼬리뼈라는 건 엉치 아래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벨트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근적외선 벨트를 이용했었는데요. 제가 근적외선을 이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냐면 그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햇볕에 이렇게 사르르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통증이 그야말로 그냥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셨지만 진통제 한 개도 먹지 않고서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통증을 극복하는 게 좀 수월했거든요. 이렇게 근적외선을 제가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근적외선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오는 원인 세 가지 있었잖아요. 부종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그 골절 주변부의 근육과 인대의 긴장, 그리고 신경과민, 이 부분들을 또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활용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염작용, 항염작용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 BNC의 순이라는 제품하고 이제 울트라펜 거고일 이걸 먹었어요. 이것을 이제 평소보다 이제 조금 더 많게 이렇게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배변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뭐 변비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장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내 유익균을 이제 대량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황금장이라는 제품을 먹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와 이제 미네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새싹들로 만든 이 과립 제품, 이거를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싹과립이라는 것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배변작용을 돕고 장운동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각종 미네랄들, 특히 이 새싹에는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뼈가 잘 붙게 해주는, 붙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새싹과립 제품을 좀 넉넉하게 먹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절 편안정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염증 작용과 그리고 이제 인대를 강화시키는 연골을 좀 강화시켜주고 보충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이제 넣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먹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먹나? 그러겠지만 이제 제가 만든 제품들이 거의 이렇게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주로 천연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좀 더 빠른 개선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용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먹는 것으로서는 이제 5가지 제품을 먹었었고 근적외선 제품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꼬리뼈 골절을 2주 만에 이제 극복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챙겨 먹고 또 근적외선을 조사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시행하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근적외선기나 원적외선기를 집에 갖추고 계신 분도 있고 또는 이제 구비할 예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자, 내가 꼬리뼈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안정만 취하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골절이 생길 때 거기에서 같이 발생한 그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통증이 훨씬 빨리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유합이 더 빨리 일어난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데 빨리 유합이 되게 하려면, 통증으로부터 빨리 해결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집에서 좀 실천을 한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것을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